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교문화교육관 관장 손윤입니다. 지난달 6월에 할 예정이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소른이나 양지리 쪽에, 저는 뭐 농사에 다 잘 모르지만, 마늘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날씨도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겠어야 했습니다. 어쩌나, 오늘은 존경하는 이기정 회장님을 모시고 이곳을 만드신 이기성 전 부총리님의 아버님 용문공의 효도 이야기하고 또 지호공 선생님이라고 이 지역을 빛내신 유명하신 선조가 있습니다. 그분의 효도나 충효 정신을 중심으로 이기정 회장님께 제가 묻고 답하는 그런 토크쇼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거는 이렇게 대면 강의뿐이 아니고 이 앞에 보면 여기는 연무향교 TV라고요. KBS나 MBC처럼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다 화면에 나오시고 이제 앞으로 기록도 나오고 지금 바깥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상이 이렇게 발달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거나 충청도하고 이 논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 최초의 향교 TV라고 TV로 방송되는 그런 강의실이니까 그래 알고 계십시오. 자, 저희가 용무봉사를 만들게 된 거는 이따 이제 회장님께 강의하시겠지만 이기성 전 장관님이자 부총리님께서 현대사회가 AI라는 청문, 요새 AI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대체하는 컴퓨터 같은 AI가 있다 보니까 사람의 도덕성하고 인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잊어먹고 또 도덕이 뭐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제사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가 실종되기 때문에 한 7, 8년 전에 저를 불러놓고 야, 내가 이러한 상태인데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게 좋겠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소령리 회담 자택을 사회에 내놓으시고 지역사회에 내놓으시고 거기다가 효도나 충효 정신을 가르치는 이른바 유교식 향교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으니까 이곳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유교문화교육관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문봉사입니다. 봉사사업이 뭡니까? 조상의 효도하고 제사 지내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출생률이 1인당 0.8 하나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애들을 안 낳아서 소멸되면 3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효도 문화나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아서 애도 낳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기정 회장을 모시고 그런 류하고 이전에 평소 실천하고 계시는 경험, 이 소련리에 대한 이야기, 논산에 대한 이야기, 또 아름다운 우리의 유교 전통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소론이 길어졌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 초대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정 회장님을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예.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인사는 서서 드려야 마땅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 용문봉사의 유교문화 교육을 이렇게 성대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네, 편하게. 네, 편안하게. 지금 제가 소개드려야 할 분,
저는 여기 용문 봉사회 유교문화회관 설립자이신 이규성 장관께서 제가 전화를 통화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민들이 여기 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분께서 도저히 못 오신다 하는 그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고 또 여기 지금 아까 사회를 맡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우리 그 손윤 관장께서는 우리 장관님하고 같은 대전고등학교 동문이시고 지금 그 회계사로서 기업을 서울서 큰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이시고요. 사장님이시고 우리 용문 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면이 많고 또 그 유교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 종중에 유교 문화에 대한 그 상식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제가 이걸 안 해봐서 이런 건 안 해봐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편하실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는 제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장이 참석을 못해서 우리 관장님이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그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환영한다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유교 문화에 대해서 특히 뭐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강의를 해본 일도 없고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동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 이렇게 얼굴 뵙고 이 자리에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긴 하네요. 딴 데 가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그 전에 여기 이규성 충남대학교 교수 하시던 축산학과 교수 하시던 그분이 저한테 제가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성공한 축산인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50분 동안 학생들 한 40명 있는 데서 충남대학교에서 제가 얘기한 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게 많이 서투르고 많이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유튜브 방송에 하시는 향교 TV. 네, 향교 TV. 이 TV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아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처음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전 세계로 이게 다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지금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네. 이제 방영을 할 거지만. 아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표정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좀 세계에 알리는 존재가 되는 그런 그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유교 문화, 전통 유교 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거창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거창한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저 인물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저 토론하는 장이고, 또 어디다 중심을 두냐면 여기 용문 유교 문화 교육관입니다. 용문. 용문하면 용문은 무슨 뜻이냐 하고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분들이 나한테 많이 있는데, 용문은 여기 사시던 희자 종자 되시는 희종씨 되시는 분의 호입니다. 호. 그래서 그 양반을 기리기 위하고 또 그 양반의 행적이 유교 문화의 아주 표본이고, 그래서 그 유교 문화 그 교육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희종 씨, 그러니까 용문 선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용문 선생은. 근데 그 용문 선생이 행하시던 그 선행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또 그 양반을 또 자랑해야 되겠잖아요. 자랑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들어나가는데, 또 제가 종친의 한 사람으로 그 종친의 한 사람으로 그 양반 자랑을 하고 그 양반 선행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뭐 그 점 우리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에 대한 소개 말씀은 드렸고, 그 용문 선생이 평소에 여기서 사실 때 여러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시고 다 하셨을 텐데, 뭐 재래 문화라든지 뭐 혼례 문화, 재래 문화, 또 장례 문화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교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반이 사시면서 그 효 문화를 가장 이렇게 중시하신 그런 분의 한 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앞으로 드릴 것이고, 또 그분의 그 장자이신 그 용문 우리 봉사의 문화회관을 지금 만들으신 건립하신 분이죠. 그 이규성 그 전 장관, 그 장관의 그 업적이라든지 그 행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용문 선생께서 여기 사시면서 그 효행이라든지 또 재래문화, 특히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문 선생의 그 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양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절차라든지 또 그 양반의 그 후에 그 효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양반이 생전에 계실 때 그 효행이라든지 우리 유교 문화의 그 실천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 용문 선생께서 모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양반이 그 심요 생활을 하시겠다. 그 심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우리 저 노인 회장님도 아시지? 심요. 예. 그래서 예. 그 우리 회장에 선친 되시는 분이 그 한약방을 하셨잖아요. 한약방을 하실 때 이제 거기서 제가 그분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심요는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묘전에다가 이렇게 운막을 치고, 그 운막을 치고, 거기서 3년 동안을 기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심요라고, 그렇게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라는 게, 당시의 효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행하기 힘든 거라는 거는 아마 그 말 한마디로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그걸 고집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심요를 한다. 그러니까 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상을 치르느라고 그 몸이 많이 이렇게 이제 약해지셨는데, 약해지시고 건강이 나빠지셔서 그 자식들을 비롯한 우리 종친들이 많이 만류를 했어요. 그걸 많이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그 양반이 그 고집을 꺾고 그러면 거기에 의혹에 드셔서 심요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심요는 안 하시고 그 양반이 심요를 안 한 대신 굵은 제복을 하시고, 굵은 제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굵은 제복, 이렇게 이제 상복을 이렇게 입고, 또 위에다가 이렇게 그 갓을 쓰고, 아니 갓이 아니라 뭐죠? 이 건을 쓰시고, 건 위에다가 이렇게 그 삼배로 해서 만드는 그걸 쓰고, 동아줄이죠. 동아줄을 그것도 바른 손 동아줄이 아니라 왼손 동아줄로 이렇게 해서 둘러서 이렇게 쓰시고, 그게 굉장히 무겁죠. 그걸 쓰시고 아침으로, 매일 아침을 그 어머님 산소에 가서 예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한 거죠. 매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저 강사가 거짓말한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3년상을 그렇게 해서 3년상을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나서도 건은 벗지 않으시고 도포도 그냥 삼배로 만드는 그 옷도 그냥 입으시고 출입을 하시고 신발은 흰 고무신을 신으시고 이렇게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셔서 그것이 그거는 그 유교 문화의 예니까 예를 쫓아서 그 양반이 행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효성이 지극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 생각 않고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문화라는 것이 그게 가장 그 유교 문화의 중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렇게 그 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의 세대들이 그 양반이 그런 부모에 대한 그 효를 그렇게 중시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뭐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토크쇼니까 이제 회장님 주로 말씀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저도 궁금한 거 있고 질문하면 또 하고 회장님도 타임도 쉬고 좀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그 용문공 이규성 전 목소리 좀 작아요. 예, 이규성 전 총리님의 아버님 용문공의 효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이제 뭐 3년 동안 20여 킬로 되는 묘를 방문하셨다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효자고 근데 그 20여 킬로는 예, 예, 조금 과장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로 예, 예, 그 거기까지 예, 재봤더니 14.5km예요. 예, 14.5km를 네. 매일 그 묘지를 방문하신 거죠.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됐다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네. 아침에 이제 그 봉황마을에 화산리 봉황마을에 지어공 그 신도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신도비에 어떤 분인지 자세히 좀 보고 공부 좀 했습니다. 오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니까 여기 소룡리 요 다리까지 9.5km더라고요. 그래서 그사 20km로 했거나 왕복. 아, 왕복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면 제가 내비를 했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진짜 20km가 되는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9.5km니까 뭐 20km 된다는 얘기죠. 보통 정신. 근데 그 3년상은 옛날에 공자, 기원전 6세기 때 이미 공자 때도 공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거든요. 근데 요새는 3년상 치르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며느리들이나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효도 교육을 하면서 그거를 3년상을 치르는 게 그런 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3년 정도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줄 알아라. 그거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니까 요새 효도 교육이 실종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서 지호 선생님은 그 강의도 하는데 지호 선생님 아침 신도배를 보니까 이분도 대단한 효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왕에 효도 얘기하는 거는 하면서 이제 영문 공인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또 질문하는데 또 이규정 회장님께서 그 지호공을 모신 그 종회 회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두 번째로 이제 여기 계신 분이 그 지호공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호공 이선 선생님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가 뭐 아시다시피 그 지호 종중회 회장을 제가 한 10여 년 이상 했거든요. 했는데 뭐 사실 제가 뭘 지호공 선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그래서 회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억지로 맡아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호공 선생에 대해서 그 업적이라든지 그 양반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지호공 그 신도비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글자가 거기 신도비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사면, 그 큰 비석의 사면에 한 4,300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의 그 과거의 그 업적이라든지 행적이 다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몇 번씩 다는 못 읽어봤어도 읽어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냥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양반 그 업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저 관장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 저는 거기까지만 네. 얘기를 드리고 아까 용문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그냥 효에 대한 말씀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양반이 그 숭조 정신이 투철하시고 그 위선에 대한 그런 감각이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이게 뭐 자랑인데 그 양반이 거기 봉황리에 가면 그 지호 그 할아버지의 전에 그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신도비에 새겨져 있는 지호 할아버지의 업적이라든지 행적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도 그거를 세우는데 용문 선생이 공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 뭐 가보신 분도 여기 좀 많이 계신데 거기 가보시면 제일 첫째 저 보령에서 나오는 그 오석이라는 게 있어요. 오석. 검은 돌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 검은 돌, 제일 좋은 그 돌로 세워져 있고 그 밑에는 구대라고 그래서 그 거북 등 위에다 이거 세웠는데 거북이 구대가 있고 제일 위에는 그 용두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의 형상을 만드는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등분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구대, 비석, 용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작하시는데 그 기간이 미안합니다. 제작하는 그 기간이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그 왜 어떻게 그렇게 10년이 걸렸느냐? 이 양반이 그 숭조 정신이라든지 뭐 위선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도를 선정하는데 다니신 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그 비석을 어떻게 세우면 잘 세울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축사를 해서 차가 있었는데 제 차를 타시고 제 차로 적어도 한 2년 동안을 그 비석이 잘 세워졌다는 비석이 있는 곳을 다 다녔어요. 거짓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니면서 사진을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카메라가 없었고 핸드폰이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회용 카메라 이렇게 그냥 직석 카메라 그것만 있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다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서 그거를 제작하는 그런 성물 공장 그 공장에다가 갖다 주고 그 모형을 갖다 주고 제일 좋은 놈을 갖다 주고 거기서 추려서 허라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거기 이제 뭐 돌이라든지 뭐 그 모형이라든지 이건 그때 그렇게 해서는 했고 그 비석에 세워지는 아까 4,300자라고 그랬는데 4,300자의 그 비문을 그 글자 내용을 그거를 아까 우리 여기 뭐요 관장님이 말씀 이제 하셨는데 영의정을 하셨던 정호라는 그분이 쓰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4,300자를 다 쓰신 거예요. 쓰셔서 그분이 남긴 비문을 용문 선생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비석을 만드는 그 석공장 거기다 갖다 주고 그걸 새기게 하는데 아마 한 5년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그게 한 5년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비문을 글만 그 양반이 쓰셨지 글자 채라든지 뭐 글씨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딴 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분이 충북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그 임창재 씨라는 분이 충북대학교 교수를 하셨는데 그 양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거를 글씨를 쓰는데 장장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글씨를 그 탁본으로 해가지고 그 비석을 이렇게 만드는데 석공장에서 그 일화가 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셨냐면 4,300자나 새기려면 그게
소홀하게 생길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금 나태해가지고 잘못 새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공장 주인한테 계약을 하기를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하루에 50자 이상을 안 새기는 걸로 해서 한 자에 80원씩을 더 주겠다. 한 자에 80원씩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50자 이상은 새기지 않는다. 어느 걸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비문을 이렇게 새겨서 한 것이 지금 봉황리 그 앞에 지금 지호공 산소 올라가자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거기 한 번씩 가시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완료를 했는데 완료가 된 것을 몰랐지요. 저도 모르고 장관도 모르고 종중에서별로 다 몰랐어요. 그 10년 동안 그걸 하시는 것만 알았지. 그런데 10년 동안 지나니까 그 용문 선생님께서 다 아시니까 얘기지. 치매가 오셨잖아요.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 비석 자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디서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수소문 끝에 뭐 대전이고 그 논산이고 이런 데를 다 수소문 끝에 그 비석이 있는 곳을 제가 알아가지고 가서 그거를 장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비석을 갖다가 뭐 돈은 장관이 냈죠. 그때 돈 7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설치하는 비용이. 그래서 제가 갖다 거기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 저도 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호공 선생의 저도 자손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양반이 하시는 일은 그 선대를 위해서 그 숭조 그 정신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거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아주 제가 지금도 상당히 참 그 양반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호공 그 신도비를 그 양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양반 그 생전에 다 아시니까 그 양반이 관리하는 산소가 17기였습니다. 17기. 그 17기면 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17기가 아니라 뭐 당산말, 뭐 소롱리, 뭐 또 강경, 저 운주, 봉황리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산소가 17기가 있는데 그 17기를 그 관리를 하시는데 참 그 어려웠겠죠. 그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물론 효를 행하기 위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저 그 형식적으로 그 유교 문화의 전통을 이렇게 이행하신다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양반이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그 양반이 타고나신 분이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후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 양반이 그 훌륭한 일을 하신 업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예. 또 이제 우리 지호공 선생님하고 지호공 신도비에 대해서 그 용문 어른께서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거기 또 예산은 그 이기성 장관이 보탰지만 제가 보니까 이규 전사님이 진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저보고 다시 하라면 그 비석을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이게 한다는 건 이거는 그 타고난
그 품성이나 그 효도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방금 이 방송 중에 저 학생이 물을 갖다 주는데 오늘 그 여담이지만 그 저도 이제 관장이면서 한여름인데 겨우 물밖에 준비 못했는데 우리 이기정 회장님께서 광주로 시집 보내신 며느님하고 그 아까 외손자가 지금 떡하고 이거 뭐 음료를 만들어서 왔다 해서 아 오늘 이기정 회장님의 그 가족만 보더라도 이분 전주시 광평대군파의 이분들이 그 효성이 이렇구나 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쪽 연무부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하고 이제 출석하신 분들께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용문봉사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용문 하니까 하고 봉사 하니까 도지사 밑에 있는 국장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문이 누구냐 해서 내가 용문이라는 분이 이규성 전 장관의 아버님인데 지극한 효자다. 그러니까 그럼 효자면 그 종중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모시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충청남도 허가를 아니다. 이규정 회장을 비롯해서 이분 가게는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봉사손이고 후손이다. 그 밑에 옛날 영의정을 지냈던 완남 부원군 그 이후원 씨하고 또 이조 자판을 지냈던 지호공 이선 또 그런 밑에서 또 이기성 부촌이 같은 그 분이 나오시지 않느냐. 근데 이분은 이런 분을 그 가족에만 맡겨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효성을 기르는 것은 너무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논산 지역이나 아니 연무 중심이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분 가게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충성심이나 효성이나 이런 아름다운 제사 문화를 봉사 문화를 후대에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하면서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국장 밑에 과장한테 요 앞에 있는 지호집하고 한글 오제집 그거를 한글로 된 거를 제가 너무 커서 한 권씩 드리면서 요약을 해서 10장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규성 씨의 그 전주시 광평대군파의 파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앞으로 충청남도가 유괴 교장이고 또 효대 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급을 하고 그 선조들의 그 효도 정신이나 이 집안의 일을 그 고양하고 실천하겠다. 그런 면에서 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그 재단법인 용문봉사하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유교 문화를 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당신 말대로 그 효성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동네에 계시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용문공 하면 이기성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한번 살아계시던 효자 그리고 그분에도 선조신 지호 선생 또 더 완남 부군 이의원 씨는 참고로 서울에서 제가 사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완남 이의원입니다. 그분은 뭐 엄청나신 분이고요. 그분 때문에 수서가 없는 광평로가 생겼는데 광평대군 호흡 따서 광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문공이나 이기성 집안은 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떠나고 소름리를 빛내주고 연무를 빛내주고 적어도 논산과 충청남도 정도는 빛내줄 그런 가게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이 용문봉사회가 생기고 이 용문봉사회에서 용문교사에 생긴 이 용문교육관에서 왜 효도교육을 얘기하고 봉사 우리 회장님 말씀 봉사라는 게 뭐 그 선대에 대한 그 자기 위선 사업이라고 최소한 책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다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다 하고 하시고 이 공간을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열댓 번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여기 논산에 있는 유명하신 분도 있었고 또 이 지역 출신인 논산 문화원장 권선옥 그분하고는 한 달 전에 또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논산에 그 좋은 돈 내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오늘 그 이규선 장관님의 그 동감대기, 사실 이규선 장관님은 지금 연세가 있어서 참 걸음걸이 불편합니다. 근데 같은 동감이신 이규전 회장님은 지금도 뭐 저 젊은 놈 저보다 쌩쌩하시고 농사도 치신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강의도 안 하셨다는데 너무나 이거 평소에 강의하시는 교수급 이상으로 편안하게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또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그 지효공에 계시는 그 화산면 그 봉황리에 신도문이 있다, 신도비가 있다 해서 그 봉황은 뭐 한답니까 했는데 봉황 마을에서 한번 제가 어떻게 들은 게 있었거든요. 봉황의 마을에 오늘 아침에 갔더니 봉황 마을에서 봉황 경로당에 있더라고요. 가서 어르신한테 저를 들고 신도비가 어디입니까? 그 저기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봉황 마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봉황마을에 잘 몰라요.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봉황마을은 알으려고도 안 했을 뿐더러 또 그렇게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죠. 네. 다만 지금 이제 그 우리 여기 관장님께서 오늘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토크쇼 정도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용문 선생의 그 업적으로 보면 그 신도비 그거를 그 더위에 가서 또 다 읽어보고 막 그거를 또 보고 그러고 오셨어. 그래서 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미안하지만 그 봉황마을이 왜 봉황마을인지를 잘 모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자꾸 이 장관이나 용문 선생 그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같아서 진짜 송구스러워요. 그 제가 종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유교문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유교문화에 대해서 교육이나 할 것이지 뭐 그렇게 그 집안 자랑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더위에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장을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관장이 드리는 말씀 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머릿속에 간직하셨다가 뭐 자식들이 효라든지 자식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면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이제 보시면 앞에 그 지방이 거기 있죠? 지방. 그 지방. 그거 다 있죠? 그 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랬더니 내 그 큰 자부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왜 이걸 네가 해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유교 문화 교육이라면 그 옛날에 그 전통 유교는 뭐 재래 문화라든지 또 효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래. 그런 게 있으면 무언가가 한 가지 옛날 거를 좀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용문 선생 얘기나 하고 장관 얘기나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냥 지가 쓰는 거예요. 우리 종중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그 지방은 어떤 집안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 단 한 가지
그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 지방은 현, 고, 학생, 부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집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그 어머니는 현, 비, 유인, 김심원, 김씨, 이심원, 이씨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집안은 보니까 거기에 그 본이 본을 쓰는 집안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 비, 유인, 뭐 밀양, 박씨, 뭐 김해, 김씨 이렇게 쓰시는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는 또 우리 용문 선생은 그렇게를 안 쓰시고 그냥 그 본은 안 쓰고 김심원, 김씨, 이심원, 이씨 그렇게만 쓰시더라. 그렇게만 쓰고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개 보면 이렇게 지방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신 분들이 대다수 다 기지만 또 혹자는 그저 간편하게 그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가문의 그 가래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잘못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못 드립니다. 다만 이 지방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든지 또 제사를 지내든지 보면 이 지방은 붙이더라. 또 장례식장을 가봐도 위에다가 영정사진을 해도 아래에다가는 지방은 이렇게 붙이고 쓰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다 목격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붙이고 제사를 모시는 그런 그 가정에서는 이것이 하나씩 있으면 다 뭐 붓으로 이렇게 정성껏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갖다 놓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려면 이게 지방 쓰려면 이게 지방 쓰는 것도 정성껏 쓰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안 쓰시는 분은 그냥 쓰시는 분한테 드려도 되고 폐기하셔도 되고 또 쓰시는 분은 갖다가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다 해서 우리 며느리가 이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 게 정성껏 해온 거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 그 어머니하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징조 할아버지 징조 할머니 이런 다 기제사로 다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필요하신 분은 요긴하게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전통 유교 문화의 교육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했는데 어때요?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지방을 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 가고 뭐 어디 가면 현고 학생 뭐 했는데 오늘 회장님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지방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는 다 효도 문화입니다. 효도 문화가 사실 공자 말씀이 인하라는 말이 효도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효도에 모르는 책.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연무 향긋 TV 방송에서 이렇게 강좌한 게 일본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9월 말에는 제가 일본에 초대 받아서 10월 달에는 일본에 갈 거고 여기 유교문화 관장 자격으로 또 하나는 9월 말에는 대만 타이베이의 대만대학교에서 초청해서 야 중국은 원래 유교의 번야이고 효도는 중국 건데 어떻게 한국에 효가 있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효는 우리 한국이 이거다. 한국의 효문화가 일본에도 갔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대가 좀 한 2000년 적거든요. 중국은 니네들도
공자 말씀하지만 공자는 원래 우리 동이족의 우리 선조고 우리가 태산이 없다 하다 하늘아 메이드다 이니 예지시는 우리 문화다 이제 그랬더니 과연 그런지 와서 증명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기선 장관님께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회장님 명의로 어떻게 편지 하나 써달라니까 야 내가 지금 나이가 그럴 때냐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대신 갔다 와라. 이 말씀 뭐냐면 이 소롱리에서 이렇게 유교 연무 향기 방송을 통해서 연무도 이 소롱리 연무입니다. 여기 연무대라고 해서 일부러 이기선 장관님이 야 논산하지 말고 연무대 해라. 연무대. 연무대가 구자곡을 얘기하는 거고 구자곡이 뭐 중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방송을 타고 이제 적어도 일본하고 대만에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럴 겁니다. 제가 태어난 지는 아니지만 소련리에 이기선 장관님이 용문봉사회하고 유교문화교육관을 만들으시는데 영광스럽게 제가 소련리 가서 거기서 한 뭐 10대분 강의한 게 있는데 너무 영광스럽다. 앞으로 이 연무하고 소련리를 제가 선전하는 게 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2달 뒤에 가서도 이곳 연무에 대한 얘기하고 또 이 용문공에 대한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인근에 있는 지호 선생님 얘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논산, 연무, 이 소른리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문화를 그 한번 외국에 알려주고 합니다. 외국에는 보니까 제가 많이 다 해봤더니 어린이날 무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린이날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 어르신들께서는 저게 뭔 얘기는 했지만 어린이를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어린이가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잘해주면 그 어린이를 키우는 어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출생률이 없다고 세계 1등을 해도 마이너스로 출생률이 없는 걸 1등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많이 나는 걸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한국의 효도 정신이 서양 물질에 과학 문명에 경제에 이바지하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잊어먹었는데 앞으로 어린이날을 한국 어린이날을 소개하고 어린이를 더 사랑하고 하면서 그 어린이 스스로 어린이 어머니가 어린이를 낳게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이 논산도 아마 예날 겁니다. 전라도 고흥이나 데 갔더니 뭐 30년 있으면 애가 없어서 군 자체가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산도 크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골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애가 소멸되지 않게 그 어린이를 키워야 되는데 5월달에 그래서 효도 대결장을 했습니다. 이기선 장관이 나온 여기 뭐 구자호 초등학교 여기 또 연무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해서 3개 초등학교 효도 대결장했는데 너무나 이 반응이 좋습니다. 교련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 이게 용문 봉사회하고 요교문학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미리 질문하려고 안 했는데 기왕에 이제 존경하는 이기정 회장님이 말씀도 잘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어린이를 어른들이 더 아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애도 낳고 애도 낳으면 뭐합니까? 애가 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삶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요새 애들 키우려면 서울에 보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아닙니다. 애들 키우면 애들이 스스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7남매 중 5째인데 그냥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애들을 키움으로써 그 애들이 효도하는 문화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순환되게 하는 문화를 이거 용문 봉사에서 하고 싶은데 어린이가 미래의 인재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럼 뭐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뭐 다 공감이 가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모두가 다 공감이 가실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셔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면 그 국가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만 지금 이제 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못마땅한 게 있어요. 못마땅해요. 여기가 지금 유기문화 교육관에서 우리 동문들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그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고 우리 그 관장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주민들께서 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그런 그 일이고 내 자식들한테 그거를 막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그런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꽤 많이 갔죠. 지금 많이 갔죠. 그게 이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지루하시기도 하고 괜히 딱딱하니 이런 얘기는요.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그냥 나가시는 분이 더 많어.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그래도 우리 6.25 문화의 교육에 관심이 또 있으시고 또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이런 그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잘 듣고 그렇게 하고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교육받은 걸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값어치가 있겠다 해서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더 송구스럽고 더 미안하고 더 고맙습니다. 참 그게 지금 말 끝날 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볼 일 있어도 뭐 화장실이나 가시려면 몰라도 가시지 마셔. 네. 그렇게 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 드려야겠네. 우리 그 이 장관은 뭐 다 아시잖아. 근데 그 장관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우리의 여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자부심을 갖고 그런 훌륭한 분이 내가 사는 이 고장에서 배출이 됐다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니까 종친으로서 조금 미안하죠, 저는. 근데 뭐 그 장관의 행적이라든지 그 훌륭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얘기해도 그 신뢰가 안 될까요?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박수도 한번 쳐주셔야지. 그래야 얘기할 맛이 나지. 이 장관, 이제 그 용문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규성 장관, 뭐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두면, 훌륭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문 선생의 장자이신 것도 아시고, 장자이신 것도 아시죠? 근데 그분이 7남매 중에 제일 첫째이시고, 또 7남매라 하면 6형제의 딸 하나예요. 그래서 7남매입니다. 7남매를 두신 분이에요. 그 용문 선생이. 근데 이규성 장관은 그 용문 선생의 장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규성 장관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용문 재단법인 용문봉사회 유교문화 교육관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 설립 그 취지는 아까 우리 그 관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설립 취지는 그렇고 그 사업의 규모는 그 양반 그 사재로 한 약 7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재단 법인에 용봉사의 재단 법인에 70억이 거기에 출자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적을 말씀드리면 그 지호공의 11대 손입니다.
저도 11대 손이고 장관도 11대 손이고 그 11대 손인데 그 지오공 그 산소를 우리 여기 동민들도 거기 뭐 여러 번씩 또 가보신 분이 뭐 많이 계신데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렇게 뭐 잘 돼 있는 그런 제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저 그 없는 살림에 그냥 제사 지내는 필요한 그런 그 시설만 갖춰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그런데 이 장관께서 뭐 하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에 계실 때 공직사회에 있을 때 뭐 월급 타서 월급쟁이가 무슨 큰 돈이 있어요. 돈 없는데도 그 자기가 그 출연을 해서 주위에 그 제각 주위에 정비 같은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말끔하게 잘하시고 나무도 뭐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무슨 나무를 좀 심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갖췄습니다. 갖출 건 갖추고 정비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한 것이 그때 당시에 돈으로는 제가 받은 돈은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 받아서 거기 축사가 거기 하나 있었는데 그 축사를 철거는 비용만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이렇게 말끔하게 그렇게 잘 이제 하셨고 또 우리 동네하고 그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1987년도 우리 동네가 그 아주 그 수해가 막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렇죠? 1987년 그 수원지 그 후에 보가 터질 때 그때 이 포가 터질 때 그때 그 수해 당시에 그 장관이 그 직위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할 때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도 그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장관하고 우리 동네에 그 수해 복구에 관해서 상담도 하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노인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김영세 씨도 그때 나하고 같이 가서 장관을 뵙고 장관한테 수해 복구에 대한 그런 건의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할 때 거기 건설부 차관이 총리하고 그 장관하고 같은 그 고시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상당히 절친한데 그 차관을 여기 수해 현장에 내려보내서 그 수해 그 상황을 파악을 하게 했고 후에 그 복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간 후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장관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수해 복구를 위해서 뭐 직접적으로 뭐 해야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다만 자기 그 친구를 통해서 건설부 차관을 통해서 수해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관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장관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하는 얘기를 저도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멘트 500포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시멘트가 상당히 귀할 때예요. 근데 그 시멘트 500부대를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논산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수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 당시에 그 이장이 여기 김승태 씨라고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이 김승태 씨가 저 이장으로 이 수해 복구하는데 많은 애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용문 선생 저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셨는데, 뭐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요, 뭐 기억하실라는 모르지만 수해가 났을 당시에 우리 동네에 보가 하나 터져가지고 그저 동네가 다 휩쓸다시피 그렇게 했어도 이 동네에 그 인명 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복받은 동네다.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룡리는 20년 앞서가는 마을이 된다. 20년 앞서가는 마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년 앞서가는 마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여기서 평가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관이 이 수해 복구에도 많은 그런 신경을 썼고 많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2002년도에 그 마을 발전 기금을 좀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그 원인이 우리 김경세 뭐 회장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이장을 할 때예요. 이장을 할 때 제가 개발위원장을 하고 이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알죠. 그때 참 얘기를 이제 했던 건데 동네 발전 기금으로 내가 돈을 좀 내놓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회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선뜻 그러면 쌀 100가마를 내가 내놓지 그러더라고요. 쌀 100가마. 그러면 그때 돈으로 쌀 한 가마에 15만 원씩 할 때예요. 그때가 당시. 그럼 100가마면 돈 1,500만 원이거든요. 그 1,500만 원을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김경세 이장님 이장 하실 때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 돈 1,500만 원을 받아오는데도 사실은 둘이 가서 받아와도 되고 내가 받아와도 돼. 우리 부녀회장이 권선옥 지금 문화원장 하던 부인이 그분이 부녀회장 할 때요. 그분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던 누구요? 그래서 넷이 가서 장관한테 돈 1,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 원 받아온 돈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유용하게 잘 써서 마을 발전을 시켜갔다 해서 우리 이장이 고안 또 내 고안을 첨부해서 우리 동네에 800만 원, 또 노인회에 뭐 300만 원, 또 부녀회에 얼마, 또 청년회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작업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자랑인 것 같아요. 내 자랑이고 그 사람 자랑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시기만. 그래서 이제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0만 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회관 부지에 보면 그 화장실에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 장관 소유의 토지예요. 거기가 그 장관 소유의 토지. 근데 그거를 거기 이제 회관하고 가까이 인근이 있으니까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명의가 그 장관의 그 할머니 심재필 씨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이장을 그때 하실 때인데 등기를 그 이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저 구두로 이렇게 기증을 받았습니다. 한 60평 정도 되는 그렇게 받아서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이장 지금 등기 이전 돼 있습니다. 등기 이전 됐어? 그러니까 등기 이전 됐대.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장관이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자원상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장관은 지금 뭐 서울 가 계시고 하지만 우리 노인회, 소룡이 노인회 회원이에요. 그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관이 우리 노인 회원들은 그 전직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이 같은 우리 회원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 뭐 긍지 이런 걸 느끼셔도 괜찮을 겁니다. 예, 그렇게. 회비는 내셨어요? 회비. 아, 그렇죠. 그 양반이 발전기금 그 이후에는 우리가 노인 그 회에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관광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광할 때마다 그 빼놓지 않고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유용하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이제 인정하고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양반이 이렇게 이 동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 양반이 동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후원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후원을 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런 큰 부지 나면 그래도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가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뜻을 또 다 아시나 모르겠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별로 할 일도 없고 할 때 그저 밥만 먹으면 그냥 우리 김경서 회장 그 부친이 한약방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한약방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면 그런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자성어라든지 이렇게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가 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그게 하셨어. 그래서 그걸 지금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관이 동네에서 지금 나셔서 장관을 2번을 하셨습니다. 장관을 2번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교수를 또 역임하시고 또 나오셔서 기업인은 아니고 이렇게 경제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하신 분인데 그 기업을 해서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 하는 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면은 그분이 직접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알아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도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열거했던 이렇게 동네에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후원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또 그 말씀 이후에 이게 공직사회 경력이 그 양반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주민들이 다 모르셔 그거를.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알므로 해서 우리 동중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느끼시고 살아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무부 장관 시절에요. 재무부 장관 시절에 IMF 하면 아시죠? IMF가 무엇인지. IMF 총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IMF 총회 의장. 그거를 제가 그 영상으로 다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의장 하면 이렇게 높은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고
지금 뭐 국회 보면 아시잖아요. 국회의장 앉아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나가면 대통령이 그 밑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도 마찬가지로 IMF 총회에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밑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을 영상으로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국가적으로 알아주시던 분이었다 하는 말씀이고, 또 행정조정실장이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그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총리가 3번 바뀔 때까지 했어요. 3번 동안 3번 바뀔 때까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임을 받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결백한 분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거든요. 재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게 노태우 그 대통령은 그 보수 정권의 그 1인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정권. 그 보수 정권에서 인정을 받은 재무부 장관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 그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권이에요. 진보 정권.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나 진보를 넘나들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보에서도 인정하시는 분, 보수에서도 인정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그 유명한 그런 분이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는 그 김영삼 정부 때 IMF를 맞았죠. 그 IMF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IMF가 어떤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도가 나면은 그냥 가정이 다 망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IMF는 국가적인 부도예요. 국가가 부도가 난 거야, 말하자면.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 부도가 났을 때 그렇게 하고 임기가 끝나서 김대중 정부가 다시 들어섰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들어섰어. 그러면 그 김대중 정부에서 바로 제일 초대에 이규성 장관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거야. 그분 아니면 안 되겠다. 그분이 허야 이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다 해서 그분을 발탁을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거니까, 그 IMF가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그 IMF를 탈출한 그런 나라다. 그걸 우리가 다 뭐 방송에서도 듣고 우리가 체험도 했고 하니까 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이다. 국고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양반이 나올 때, 이 장관이 나올 때 435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마련해 놓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신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내 고장에서, 내가 사는 데서 이렇게 나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그분한테 물질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도움이나 그거를 못 받아도 안 받아도 나는 그분이 그분이 낳은 고장에서 내가 살고 있다, 자랑스럽다, 자부심과 긍지를 이렇게 가져주시기만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나열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을 너무 칭찬 많이 하고 해서 종친의 한 사람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 잠깐 네, 예.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끝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자랑 한 가지 또 할 거는 그 양반이 이제 뭐 다 관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만두시고 그 집에 와 계실 때입니다. 그 집에 와 계실 때 왜 집에 와 있었냐면 그 용문 선생님께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병 구안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한 분이에요, 장관도. 그러니까 그 관직 같은 걸 다 이게 그만두시고 나와서 계실 때 노무현 정부에서 이거는 뭐 지금 그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거짓도 없고 뭐 나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로 내정이 되셨어요. 총리로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셨는데 그거를 이 양반이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 분이냐면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거부한 원인이 당신 아버지가 치매로 환중에 계신데 내가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총리로 가느냐? 안 간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고 사양을 하셔서 그 양반이 안 가셨다. 그래서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바람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훌륭한 분이 나면 지역도 발전하고 고장도 발전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 상예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훌륭한 분이 나면 그분이 뭐 어디 무슨 사업을 그 고장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좀 국가 예산을 좀 그쪽으로 배정을 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고장이 발전하고 그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헌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신문에도 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난 고장이 뭘 해가지고 발전하고 지역이 아주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났어도 이 고장이 우리 몸속 체험할 정도로 발전된 게 없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쉽습니다.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것이 안 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이기정 회장님께서 역시 그 지어공 그 종회를 이끄신 회장님으로서 또 마을의 어른으로서 오늘 강의를 잘 하시네요. 저는 이런 걸 안 해보셨다 해서 제가 이제 어른이시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무 자료 없이 말씀하시고 아까 이제 뭐 수양버들이 강동 80일 간다는데 이 이기정 회장님이면 강동 한 90년, 10년 더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이기성 장관님이 이 지역 출신이지만 큰 데는 많이 아시지만 이제 와서 이제 몸적해서 아쉽다 하시는데 아쉽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쉽지 않다는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 회장님께서 공무원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또 기업도 하셔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돈을 모은 거를 이 영문봉사에다 70억을 캐치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게 운영되도록 하고요. 또 서울에는 이분의 호처럼 왜 아쉽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이분의 호가 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7년 전에 소 이거 뭡니까 했더니 빙그레 웃다 이렇게 소박하십니다. 검소하고
저보다 훨씬 더 검소해요. 저보다 돈도 많으신데. 그래서 이 고향에는 연무에 용문 봉사를 만들어서 조상을 숭배하는 아름다운 문화하고 효도 장학생을 만들어서 이 고향의 인재를 키워달라. 이걸 우리 후학들한테 하나 지시했고요. 최근에 금년도에 하나 만든 건 서울에 이분이 기획재정부 장관 초대 부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저도 경제를 전공했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로서 IMF를 탈출하게 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경제 장학생을 키우려고 서울에 소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양쪽에 다 이사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또 장관했던 분들이 또 이사로 제 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영문봉사의 유교문화교육관, 서울의 소유재단 경제장학생 제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쉬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 이 시대 청년을 위해서 이런 미래 재단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아마 5,000년 우리 역사에 처음일 겁니다. 보통은 땅 부자 하잖아요. 이분은 순수하게 자기 목숨과 피를 바쳐서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거기 이사로서 저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뭔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장학생을 뽑는데 저도 이제 N분의 이사 추천이 아니에요. 뭐 유명하신 공무원들도 하고 추천했는데 저는 장관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와서 반드시 보고할 겁니다. 앞으로 논산을 중심한 연무대에서는 지역의 일꾼을 뽑고 서울의 경제학생도 논산 출신이나 연무 출신 중에서 미래가 보이는 싹수가 보이는 그런 인재를 지역민들이 선발해 주시면 비록 그분이 그 학생이 성적은 최상이 아니라도 지역 인재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적어도 지역 인재에서도 한 해에 10명이 장학생에 뽑히면 1명 정도는 이렇게 지역에서 추천해서 그 경제 장학생도 하는 그런 걸 오늘 부탁드리고 그런 역할을 이규정 회장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는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죽고 여러분의 손자가 죽고 몇백 년이 흘러도 한국에서 연무에 효도 장학회를 만들고 서울에 경제 장학회를 만들어서 한국 경제가 세계 1등 될 때까지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니까 저는 사실 그분의 참모된 것만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수련회 어른을 앞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분께 아쉬울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이 연무에서 서울에서 인재를 키워서 또 그분의 뜻을 받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밑에 참모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